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과학고 14기 김민율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선 여기까지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인간의 우주정보, 우주비행과 유인우주 탐사의 역사와 그 의미입니다. 우선 먼저 왜 유인우주 탐사가 필요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해당 영상은 거의 반세기 전에 찍힌 영상인데 나사의 우주왕복선이 지구에서 이륙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먼저 이 우주선이 어디로 가는 걸까라는 호기심이 가장 먼저 듭니다. 네, 맞습니다. 유인 우주 탐사는 인간의 탐험 정신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거대한 우주왕복선이 발사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기술력에 감탄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 유인 우주 탐사는 국가적 자긍심과 국제적 위상 및 리더십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우주왕복선을 쏘아올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연구 투자를 생각해보세요. 유인우주 탐사는 우주 내 산업과 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여러분, 우주는 인간이 탐구하고 싶은 가장 거대한 무대입니다. 우주를 탐사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우주 내 산업과 자원을 개발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를 탐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중요하고 또 대중들에게 가장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유인우주 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인 우주 비행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유인 우주 비행의 시작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유인 우주 비행의 시작을 연 것은 소련인데요. 소련은 스푸트니크 1호, 2호 등 여러 인공위성 발사 임무를 거쳐서 마침내 1961년 보스토크 1호에 유리 가가린을 탑승시켜서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108분, 그러니까 약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이제 다시 비행하고 지구를 생활할 수 있었는데요. 그는 우주에서 지구를 보고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매우 푸르렀습니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의 또 다른 경쟁자 미국이 이를 가만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미국은 보스토크 1의 성공을 자극받아서 이제 소련이 발사한 지 1년 후에 1962년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존 그린을 탑승시켜서 첫 유인 궤도 비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유인 우주 비행 역사의 하이라이트 아폴로 계획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폴로 계획은 1961년 그리고 1972년까지 진행된 나사의 유인 달 탐사 계획입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1961년에 10년 안에 사람을 달에 착륙시키고 안전하게 지구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아폴로 계획의 목표는 3명의 우주 비행사를 우주선에 탑승시켜서 달 궤도까지 무사히 보낸 다음 이 과정에서 2명을 다시 뽑아서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 착륙선을 이용해서 달에 착륙시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3명을 전부 무사히 지구로 귀환시킨다. 이것이 바로 아폴로 계획의 핵심 목표였습니다. 1969년 우주 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가 아폴로 11호에 탑승하였고 이 중에서 이제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달 착륙선에 탑승하여서 달에 착륙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암스트롱은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을 선언하면서 달에 발을 디뎠고 이때 전 세계에서 약 6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TV를 통해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아폴로 계획은 총 4번의 비행, 그 중에서도 총 7번의 달 착륙 미션을 수행하였고 이제 아폴로 13호를 제외한 나머지 6대가 모두 성공적으로 달에 착륙하여서 총 12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인 우주 탐사가 가져다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GPS입니다. GPS는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구에 위치할 시간을 파악하는 위성합법 시스템의 탄생에 기여했습니다. GPS는 미국이 1960년대부터 우주 탐사를 위해 개발한 체계로 현대에서는 이제 정말 수많은 장비들을 쓰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드론 등이 모두 GPS를 통해서 위치할 시간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솔라 패널, 태양전지라고도 하는데요.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을 전기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태양전지는 아폴로 프로그램과 우주정거장을 거치면서 그 효율이 매우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 있었고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고효율 다결정 방막 실리콘 태양전지는 이후 지구에도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답이 2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CT. CT는 X선을 이용하여서 인체 단면 이미지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 MRI는
강한 자기장과 전파를 이용하여서 인체 내부를 촬영하고 분석하는데요. 이 CT와 MRI 모두 우주 탐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CT는 우주선의 위치와 자세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X선 감지기에 기반을 두고 있고, MRI는 우주 비행사들의 심장 박동, 혈압, 호흡 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위공명 센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센서를 의학 농도로 활용하면서 CT와 MRI가 탄생할 수 있었고,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등 큰 의학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유인 우주 탐사는 다른 천체나 우주를 탐사하면서 얻는 과학적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와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얻는 공학적 가치도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유인 우주 탐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